그러게요. 견제하는 걸까요? 지금 조국혁신당이 현재 12석의 당선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선 기간 내에 민주당은 현재 20석인 교섭단체 요건을 좀 낮추겠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총선 이후에 분위기가 좀 달라진 듯합니다. 원내교섭단체 의석수가 20석이거든요. OECD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우 높습니다. 5석으로 한 나라도 있는데 지금 최소 10석으로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인하하겠습니다. 양당의 극한 대립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이 커질 것이다. 조국혁신당 쪽에서 지금 원내교섭단체 만들려고 그러는데 민주당에서 법을 개정해줘서 원내교섭단체 한도를 내려주든지 아니면 의원 8명을 꿔주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의원을 갖다 꿔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편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정치 도의적으로 안 되는 일이고. 구자영 차장님, 민주당의 기류가 좀 달라진 겁니까? 네, 이제 화장실 갔다 가기 전 생각과 이제 다녀온 뒤에 생각이 달라졌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는 총선에서 약속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이행이 됐는지 이 거짓말 채점표를 좀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 전에는 국민의 어떤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언제 그랬나 하다시피 외면하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좀 낮추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거대 양당 중심의 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야 된다라고 해서 이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성정당으로 꼼수를 왜 만들었습니까? 준연동형을 도입할 때는 다당제를 위해서 준연동형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결국 꼼수 정당을 만들어서 이 다수 의석을 또 차지해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한 말,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교섭단체 낮추고 현행 유지 이뿐만 아니라 어제였나요? 여선호 행정관님. 어제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의원이 조국혁신당 그 초선 의원들 될 사람들 그 강연 같은 거 했다가 이것 때문에 또 조국혁신당 혹은 민주당 내 일부 지지자들이 좀 뒷말들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약간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면서 민주당 내에서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대권 경쟁자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지지층들 팬덤들은 조국혁신당에 대한 약간 견제 심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예전에 있던가요? 선거 기간에 박지원 후보 박지원 당선인 관련해가지고 조국이랑 무슨 명예당원 하겠다 했을 때 정청래 최고가 가장 먼저 앞서서 해당 행위다, 이거 징계감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선거 끝나고 이 조국혁신당 워크숍 가는 거 보고 야 정치는 정말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조국혁신당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어제 하나의 논란거리라면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의원 비즈니스석 비행기 티켓 못 끊게 하겠다 이런 5가지 다짐을 어제 공개한 바가 있었는데 근데 조 전 장관, 조국 대표가 이미 과거에 비행기 비즈니스석 다 타놓고 앞으로는 타지 말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뒷말이 있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제 회기 중에 골프를 치지 않겠다. 그리고 코인 투자도 하지 않고 국내선 비즈니스석 탑승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90년대 초반에 커피 안 먹기 운동 같은 걸 했거든요. 그 분위기랑 같은 거예요. 50대 후반이 되는 저 인사들이 20대 대학생 때 갖고 있었던 개발도상국 시절에 대한민국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 동네는 언행일치의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정치 노선과 그다음에 자기의 일상생활과 자기 자녀들한테 하는 행동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거 운동권 얘기까지 하면서 내로남불 민경우 대표가 비판을 했는데 전지현 변호사님. 조국혁신당 얘기는 자리 못 구했으니까 비즈니스석 탄 거고 세금으로 탄 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내로남불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국당에서 당선자 금지 사항으로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한 거는 이제 국회의원 됐으니까는 앞으로 당선자 금지 사항이잖아요. 근데
비즈니스석을 탄 거는 당선자 되기 전에 4월 2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거니까는 엄격히 말하면 내로남불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과거 조국 그 당선자한테 그랬던 사안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공정 얘기하면서 뒤로는 입시비리했던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도 내로남불이라 이렇게 콕 찍혀서 지금 그 비즈니스 석을 타려고 줄 서 있는 사진도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제보한 거잖아요. 예. 과거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비즈니스 타려고 서 있네요 이러고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했고 김 의원이 저렇게 올려놓은 거 아닌가 싶고 아니에요. 세금으로 탄 것도 아니고 당선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서 이렇게 했는데 당선거 비용이라는 것도 어떻게 다르게 선관위에서 보전이 되는 거고 국민 세금으로 결국은 이것도 다 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또 정확하게 체크를 안 해서 또 이렇게 말 실수를 해놨으니까 이왕 할 거면은 국내선 국외선 다 그냥 비즈니스성 탑승하지 말자 그러지 왜 국내선만 해놔가지고는 괜히 내로남불 논란에 휘말리는지 스스로 일을 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사태질라서 깜짝 놀랐는데 어떤 얘기인지 알 거고요. 김수현 평론가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김웅 의원의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옥수수를 먹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저는 뭐 비행기 문제는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아니겠나 싶어요. 근데 조국 혁신당이 건 것 중에 예. 신규 주식 투자 금지가 있거든요. 예. 그건 저는 정말 내로남불이라고 보는 것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이 미공개 정보 이용, 뭐 차명 계좌, 범죄 수익은 이걸로 유죄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신규 투자는 하십시오. 근데 그런 투자 과정에서 범죄만 안 저질러도 좋은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주식 관련 얘기, 김수현 평론가 주식 관련 얘기에 대해서도 조국 대표 물론 뭐 법원에서 여러 판단이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